집회 현장에서는 경비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폭언과 폭행 피해를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한국 경찰에 숨어든 중국 공안을 찾아내겠다면서 온라인에서도 조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도에 이민석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태극기를 든 남성 여러 명이 경찰관 한 명을 따라가며 이름과 소속을 대라고 윽박지릅니다. 안전상령 잘해요. 안전상령. 대놓고 놀려대다 멀쩡한 경찰관을 중국 공안이라고 우겨댑니다. 이거 뭐야? 아니 왜? 장난감. 전화. 근무 좀 웃게 하세요. 어딘데요? 아니 말 좀 하시다가 이제 무관성이 들어갔어요. 피해 경찰은 서울청 소속 김모 경정. 더 몰려든 시위대에 가로막혔고 30분 넘게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시위대는 이 영상을 자신들의 SNS에 올렸습니다. 한국 경찰에 중국 공안이 잠입한 근거라며 퍼날랐고 알바비 받으러 나왔다, 태무산 같은 조롱 댓글이 달렸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퍼뜨려온 중국 혐오가 막무가내 중국몰이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찰 맞아요? 말투가 왜 그래요? 폭행 피해도 발생합니다.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경찰관 5명이 다쳤고 10명 이상은 온라인상 괴롭힘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데도 대응은 경찰 개개인 몫입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책임과 비난을 현장 경찰관에게 돌리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경우도 있지만 힘에 부칩니다. 대응을 하면 폭력경찰, 대응 안 하면 역시 중국인들이라서 대응 안 한다. 이 이상한 논리 구조에서 우리 경찰들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너무 답답해요. 경찰청은 오늘에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겪은 경찰관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대응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민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가 가을 개편을 맞아서 오늘부터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네, 박상규 앵커의 뒤를 이어서 신동욱 기자가 오늘부터 저와 함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2기 지하철 시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내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왕십리 고덕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해서 오는 98년 말까지 4개 노선의 2기 전철망이 차례차례로 개통됩니다. 한기봉 기자입니다. 날렵하게 생긴 외관에 보라색 테두리를 두른 전동차가 내일부터 서울 왕십리역과 상일동역 15km를 운행할 5호선 전동차입니다. 5호선 전동차는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어 무인 운전도 가능합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유스럽게 쓸 수 있고 또한 이렇게 됨으로써 지하철 운영에도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승객 처리도 훨씬 간편해져 기존 시설보다 2배나 빠른 1분당 60명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승차권 구입과는 달리 요금을 먼저 눌러야 표를 살 수 있고 정액권도 자판기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찰구에는 장애인 전용 통로와 휠체어 리프트 그리고 전용 엘리베이터가 마련돼 있고 계단 손잡이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점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환승역으로는 왕십리역에서 지하철 2호선과 국철을 바꿔 탈 수 있고 내년 하반기에 개통되는 7호선과 8호선을 군자역과 천호역에서 각각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화와 고덕을 잇는 5호선은 올해 말에 강서와 거여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 영등포 구간과 도심 구간 그리고 한강 구간이 완공되면 강서와 강동을 잇는 50km 전철망이 모두 개통됩니다. 역천과 신내를 연결하는 6호선은 오는 98년에 완공되고 온수와 도봉산을 잇는 7호선은 내년 상반기에 부분 개통된 뒤 오는 98년 말에 운행됩니다. 암사와 모란 구간의 8호선도 내년 상반기에 일부 구간이 개통되고 오는 98년에 전 구간이 완공됩니다. KBS 뉴스 한기봉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5천억 달러 시대를 맞았습니다. 지난 63년보다 1000배가 늘었고 10년 안에 무역 규모 1조 달러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사협상이 결렬돼 민주노총이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한국노총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난 수정안을 제시했고 정부 여당은 모레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가 내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을 철회했습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이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됐고 위원장도 사임해 당초 방침이 자동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개인 최고 납부액이 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새마을 열차와 트레일러가 충돌해 전라선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승객 140여 명은 근처 익산역 등으로 옮겨졌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으면 바지를 입을 때보다 체감온도가 6도 가까이 떨어지고 치마 길이가 2cm 짧아지면 체감온도는 0.5도씩 낮아지는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났습니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등 경기도 내 그린벨트 곳곳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허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상파 DMB 방송이 내일 오전 6시 본방송을 처음으로 송출합니다. 지상파 텔레비전의 낮방송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KBS 9시 뉴스입니다. IT 강국 코리아는 빛난다. 휴대전화, 초고속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그러나 아직 목이 마르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세상. 유비쿼터스는 매혹적이다. 21세기 세계가 선택한 패러다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터닝포인트에서 우리는 뉴코리아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초고속 정보통신이 화제가 되고 인터넷이 확산되던 지난날 우리는 발빠른 대응으로 정보화 선진국이 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 나트루.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